이걸 우리말로 내부 언어형이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오디토리 디지털이라는 게 있죠. 잘 들어보세요. 오디토리 디지털이라는 게 뭐냐면 오디토리가 청각인데 그 청각이 바깥에서 이 귀의 청각이 아니고 내부 청각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 내부에서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 어떨까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릿속으로 말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 청각이에요. 그러니까 내부 언어라 이 말이에요. 오디토리 디지털. 그것이 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AD형은 글쓰기를 좋아하고 AD형은 논리형이에요. 논리. AD형은 논리형이고 이성형이고 계산, 분석, 비판, 논리.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항상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치를 따지고 순서와 계열과 절차와 이걸 따지고 시간을 따지고 이거 안 맞으면은 그냥 스트레스가 돼요. 시각적인 사람은 시각에서 뭐가 삐뚤어지면 스트레스가 되고 청각적인 사람은 소리에서 뭐가 조화가 안 되거나 균형이 안 맞거나 즉 화음이 안 맞거나 이러면 그게 소음 아니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K 사람은 감각적으로 몸이 불편하거나 감각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느낌의 어떤 촉감이나 이런 거 스트레스 되고 이쪽 사람은 말에서 논리가 안 맞거나 논리에서 뭐가 앞뒤가 안 맞거나 그럼 스트레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사람은 항상 시각적으로 단정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청각적인 사람은 항상 환경적에서 좋은 음악과 조용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K의 사람은 항상 이왕이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상황과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애를 쓰고 이쪽 사람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결론은 이거다. 맞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되는 사람은 내 마음에 들고 그게 아니고 뭐 행설수설하고 하면 이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단어나 용어, 언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정확한 언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완벽주의, 완벽성. 정확하고 딱 떨어지고 결론이 딱 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성실하고 믿음직해요. 실수를 안 해요. 여체가 없어요. 정확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상사가 좋아하는 부하 타입. 부하 입장에서는 진짜 시어머니 타입이죠. 스트레스 팍팍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어느 선까지는 성공을 해요. 왜냐하면 인정을 받고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성공하는데 그 다음 그런 거는 별개죠. 이런 사람이 그러면 어떤 이제 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냐면은 표현이 잘 없어. 표현 안에서 그냥 계속 머리 굴리느라고 그게 내적 스트레스가 돼요. 아까 K는 감정적으로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돼갖고 그것이 암으로 가고 그것이 혈압으로 가고 그것이 우울로 가고 그것이 공포증으로 가고 그것이 알레르기로 가는데 이쪽 사람은 이게 안 되니까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긴장이 되니까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긴장성 근육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이 되죠. 질문하십시오. 두 개가 다 높으면 어떡해요? K하고 D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 질문 할 수 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그 얘기 좀 딱. AD 손들어 봅시다. 이것도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보면요. K가 제일 많고 AD가 두 번째. 어떤 집단에 가면 AD가 제일 높고 K가 두 번째. 대부분 이래요. V와 A는 좀 적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만 유난히 높고 나머지가 다 낮은 게 아니고 보면 골고루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거 하나만 보기보다 제일 높은 거와 두 번째가 뭐냐 같이 보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제일 낮은 건 뭐냐 이것도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VA형이 있을 수 있고 AV형이 있을 수 있고 KV형이 있을 수 있고 AK형이 있을 수 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DA형이 있을 수 있고 DK형이 있을 수 있고 KD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높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양면 특성이 다 있는 거죠. 세 가지 특성이 다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뚜렷이 V가 유난히 높은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A가 높은 사람이 있어. 아니면 두리뭉실하게 뭐 특별한 특징이 없다. 왜? VAKD가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각자의 캐릭터입니다. 설명됐죠? 아까 질문해준 거? 네. 설명됐죠? 또요. 질문. 예. 스트레스 상태일 때도 저거를 적용해서 질문을 하면 효과가 그래서 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그 사람의 자원이에요. 이게 그 사람의 자원이니까 치료하거나 변화 작업할 때도 그걸 활용하면 훨씬 더 잘 되죠. 시각형의 사람한테는 시각적으로 접근하면 바로 트랜스가 돼요. 청각형의 사람한테는 청각형으로 접근하면 바로 트랜스가 돼요. 그런데 시각형의 사람에게 청각형으로 접근하면은 삐그덕삐그덕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다. 빵 좋아하는 애한테 빵을 줘야 기분이 좋아하고 공부를 잘하지. 빵 좋아하는데 야, 빵 밀가루는 몸에 안 좋아 해갖고 얘가 좋아하지 않는 건강에 좋다는 얘기를 하면 공부 안 해요. 기분 나빠가 아니면 속상해가 말하자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래서 변화 작업할 때도 이걸 알고 상대방을 빨리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맞게 적용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각형의 사람이라면은 시각형의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아주 환하고 좋지요. 오늘 하늘이 맑았지요. 오늘 하늘이 맑지요. 옷차림이 오늘 아주 화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옷차림이 화사하고 보기 좋습니다. 오늘 얼굴빛이 환한 게 뭐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이 시각적, 여러분 교재 보면은 58페이지 보면 그 수로라는 게 그렇게 나와요. 수로. 58페이지, 59페이지. 59페이지. 오늘 보기 좋아. 오늘 얼굴색이 좋아 보입니다. 옷이 참 잘 어울립니다. 넥타이 색깔이 아주 좋네요.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그리더라도 시각형의 사람은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그릴 때 훨씬 더 몰입이 잘 돼요. 자, 당신은 지금 높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산이 얼마나 높은가요? 얼마나 푸릅니까? 나무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산에 내려다보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얼마나 멀리 보이나요? 아니면 얼마나 가까이 보이나요? 건물들은 얼마나 있나요? 오늘 하늘 색깔 어떤가요? 하늘 색깔 보세요.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까? 구름이 있다면 구름은 무슨 색깔입니까? 어떤 모양이에요? 다 시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청각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청각형. 자, 산에 왔습니다. 새소리 들어봅시다. 지식에는 새소리 듣고 바람이 부네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의 소리, 가지의 소리. 그리고 어디선가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립니다. 계곡의 물소리 들어볼까요? 그런 것도 쫙 빠져들어요. 그럼 K는 어떻게 할까요? 바람이 불을 때 그 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부드러운 느낌을 느껴봅시다. 햇살이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온 얼굴에 내리쬐는 햇살이 따스한 느낌. 바람과 햇살의 느낌을 온몸으로 밟으면 나는 산길을 걸을 때 발바닥에서 느껴지는 부드러운 흙의 느낌, 풀 냄새, 나무 냄새, 숨을 쭉 마실 때 깊숙이 파고드는 싱그러운 산 공기, 얼마나 상쾌한지 가슴으로 이런 식으로 해보면 전부 K예요. D는 뭐예요? D는 어떻게 할까요? 12월 한 해 끝입니다.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D는 이게 잘 안 돼. 그 D가 높은 사람이 되게 최면도 잘 안 되고 NLP 해도 확 와닿지가 않고 그래요. K가 원래 기본 K가 높잖아. DK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자 12월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원래는 신랑 문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르겠어. 그때. 왜냐면 계산 잘하거든. 왜 할 것도 없다. 바로 탁 답이 나오지. 20일 남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씩 카운트 다운 됩니다. 19일, 18일, 17일, 11일, 5일, 이제 마지막이 점점 다가옵니다. 3일,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하루가 지나면 2016년입니다. 자, 2016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계획. 그러면 이제 드라이하지만 그 드라이한 속에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했습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시각형의 사람은 예쁜 것, 디자인이 멋있는 것, 그죠? 색상이 고운 것, 내가 좋아하는 색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이게 우선적으로 딱 오는 그 다음이에요. 좀 비싸도 아직까 내가 좋아하는 거 좀 더 주고 덜 주고 감각이 없어요. A형은 어떻게 합니까? 호흡이 없고 조용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좋대. 평판이 좋대. 소문에 요즘 잘 나간대. 이거 품이 있는 사람이 이걸 썼대. 격조를 본 사람이 이걸 썼대. 격조 있잖아. 여기서. 이게 이제 A. K는 그렇게 편하대. 그리고 그렇게 부드럽대. 그렇게 촉감이 좋대. 그렇게 말랑말랑하대. 그렇게 몸에 착 감긴대. 몸에 딱 달라붙는데 몸에 딱 맞대. 안 걸칠 것 같대. 이런 표현들이 다 K 마음에 싹 와닿는. 그럼 네가 할게. D는 마지막에 D는 싸대. 가성비가 좋다. 싸대. 세일 많이 하는 거. 가성비. 그렇지. 그다음 편리하대. 실용적이대. 기능이 많대. AS가 잘 되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차이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가족 간에도 합치가 될 수도 있고 미스매치가 될 수도 있고, 매치가 되면은 친하고 잘 통하고 미스매치가 되면은 자꾸 싸우고 자꾸 갈등을 하고, 부부 간에도 그래 하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래 하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그래 하고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간에도 그래 하고 관계 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이걸 안다면은 내가 갑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어리라면 맞춰야지요. 내 상사가 어느 타입이니까 내가 맞춰야죠. 내가 어리라면 내가 맞춰야지. 그래서 NLP에서는 맞추는 법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매칭 기법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매칭. 맞추는 기법. 그래서 맞추어야 돼. 내가 리더라면 내 이끌어야 되잖아. 그죠? 이끌어야 된다면 내 이끌림을 받는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위에 맞는 미끼를 던져야죠. 그래야 이끌림을 받지. 낚시를 하는데 이쪽에는 어떤 어종이 많이 잡히는데 걔들이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야 되지. 걔들이 안 먹는 미끼를 던지고 고기 안 잡힌다고 그거는 훌륭한 리더가 아니죠. 그건 훌륭한 리더가 아닌 거라. 그래서 내 말 잘 들어라. 이것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내 말 잘 들어라 말할 필요 없이 걔네들이 뭘 좋아하는가 그걸 던져주면 저절로 따라오게 되면 이 기법을 써야 되고 이 전략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질문 받겠습니다. 만약에 AD형인 경우에 자기가 좀 쉬고 싶다 그러면은 자, AD형은 혼자 쉬는 걸 좋아합니다. 같이 쉬는 거 별로 마음이 없어요. 혼자 쉬는 거, 조용하게 쉬는 거. 취미도 나홀로 취미예요. AD형은 취미도 주로 나홀로 취미예요. 그래서 집에서 TV를 본다, 등산을 한다, 아니면 뭐 사우나를 한다. 근데 K는 혼자 있기를 힘들어합니다. K는 누구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뜻 맞는 사람끼리 하고 밥을 먹든 커피를 마시든 수다를 떨든 K는 그렇게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질문
쉰다는 것도 그러면 왜 V가 발달하나 어디 가서 좋은 경치 보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V가 V만 있는 게 아니고 V가 K와 연결된 V잖아. 네. D와 연결된 V냐에 따라 또 달라요. D와 연결된 V라면 혼자 조용히 집에서 뭐 쉬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K와 연결된 V라면 뭐 전람회를 간다거나 쇼핑을 간다거나 또 경치 좋은 관광을 간다거나 그건 되죠. 근데 그게 D와 연결된 V라면 귀찮아요. AD 같으면 뭐 쉴 게 없잖아요. 저렇게 사는 거. 누가 쉴 게 없어요? AD 같은 게 휴식의 방법이 없어요. 저기 나와 있는 특성상 보면. 그걸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그냥 나홀로 취미라. 독서하면 그 독서라, 그렇죠. 독서, 등산, 그냥 뭐 낮잠, 뭐 취미, 신문, 구치 신문. 혼자 술 먹는 AD들이 갑자기 영상 그것도 쉬는 거가 많아요. 저기 쉬는 건가? 뒤는 잠 잘 자면 돼요. 안 그래? 잠을 못 자요 한 번씩. 그러니까 이게 복잡하니까 못 자요. 그러니까 불민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니까. 그래 머리를 쉬어야 돼. 그래서 K를 좀 발달시켜야 돼. KD면요. 그래서 K를 발달시켜야 되고 K가 높은 사람은 D를 좀 발달시켜야 돼요. 둘 다 높으면 둘 다 좀 줄여야 돼요. 너무 높은 게 그것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아요. 그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 지나치게 높으면 빙의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제 조화를 하려면은 이제 그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에너지를 좀 분산시키는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높다는 게 몇 점 이상이면 상대적이라 몇 점 이상이 없고 상대적이라. 이게 그럼 네 개가 전부 다 골고루 돼 있는 게 좀 이상적인가요? 뭐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둥글둥글 진짜 이상적인 것은 자기가 높은 분야에서 자기가 높은 분야를 살려줄 수 있는 환경에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그런 사람만 만나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했던 거울률은 네. 거울리가 이제 또 적용된다면 그런 환경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 제일 행복하죠. 지난번에 그런 시 있었죠. 한번 읊어주세요. 자, 성공이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좀 크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성공이다. 성공이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거 또 맞는 원리인 거예요. 부위가 높은 사람이라면은 부위적인 일을 뭐 예를 들어서 패션 일이나 뭐 만드는 일이나 디자인 일이나 이것의 전문가인 동료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다음에 더 이상 바랄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내가 갑이 돼갖고 내가 능력이 있어갖고 그런 환경을 내가 만들고 그런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으면 그건 괜찮아.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어리되고 그런 능력이 없어서 바람은 가득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직업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 광고 쪽에서는 네. AD형이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약하지. 왜냐하면 JD형, AD형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K가 떨어져. K가 떨어지니까 직감, 영감, 눈치가 떨어져. 광고 크리에이티브를 볼 때 저게 말이 돼? 저게 그렇지. 그러니까 창조가 안 나와. K는 창조도 관계거든요. K는 창조.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딱 들었을 때 바로 필링이 딱 와버려야 돼. 말이 되고 안 되고 문법에 맞고 안 맞고 중요하지 않아. 근데 꼭 AD가 문법을 따지고 꼭 AD가 지금 말이 된다 안 된다 따지면서 판을 깨버려. 광고 안 하기 잘해. 그래서 성공률이 가장 떨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신입 직원을 뽑을 때도 간단하게 검사해서 D가 높다면